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이어서 2023년 코인 종목별 매수 전략 2부를 준비해 봤습니다. 마찬가지로 교육방송이고요. 절대 투자 조언이 될 수는 없다. 그리고 모든 투자는 항상 매우 신중하게 또 그 확신만큼만 투자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섯 번째 레이어 2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더리움을 조금 더 빠르고 저렴하게 쓸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죠. 코인 이름은 폴리건입니다. 자, 폴리건이 이더리움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NFT를 발행하고 거래에 참여했다. 자, 1위는 이더리움이죠. 286만 개, 2022년. 많이 정말 그 반응이 됐네요. 자, 2위가 폴리건입니다. 수량도 거의 뒤지지 않네요. 자, 3위는 솔라나, 4위는 BNB 체인, 5위는 아발란체 이렇게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2022년 가장 투자를 많이 받았던 코인, 크립토 프로젝트는 어디였냐? 사실상 1, 2, 3위 규모가 거의 비슷합니다. 자, 그래도 1위는 그 BAYC, 그 지루한 원숭이 얏 클럽이죠. 여기에서 4.5억 달러. 자, 두 번째는 이더리움 개발사 컨센시스가 역시 4.5억 달러. 3위가 폴리곤입니다. 이게 4.5억 달러가 우리 돈 거의 6천억 원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은 투자금을 유치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지난 11월이네요. 그 FTX 사태 이후로 솔라나에서 점점 개발자들이 빠져나가고 있죠. D가시란 곳에서 우리 솔라나에 그대로 있을 테니까 재단에 500만 달러를 주세요 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실은 이 친구들이 어딜 가냐? 폴리곤으로 이주 계획을 밝혔다고 하죠. 자, 오브시티, 여기 이제 메타버스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여기 역시도 폴리곤으로 이동 중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폴리곤 기반 스트리밍 앱 세비지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삼성과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합니다. 고화질 사진, 비디오 서비스 제공 관련 파트너십을 체결했네요. 자, 코인베이스는 웹3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고 자체 마켓, 이게 이제 거래소 내에서 수개월 내 폴리곤 NFT를 지원하겠다. 자, 우리나라 업비트도 NFT 지금 거래소에서 팔고 있죠.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가장 큰 코인베이스에서 폴리곤 기반 NFT 거래를 지원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폴리곤에서 두 번째 ZK EVM. 이 ZK는 그 Zero Knowledge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0인 거죠. 0 지식 증명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저는 어느 정도 좀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 이게 올해 주요 트렌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영시식 증명이 뭐냐? 자, 지식이 없는 거죠. 지식이 없이도 이 거래를, 트랜잭션을 증명을 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좋냐?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걸 직접 다 거래 누가 보냈고 어떤 내용인지를 까보지 않아도 영지식으로도 그것을 증명을 해낼 수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더리움의 거래 비용과 속도를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자, 이거 누가 합니까? 폴리곤에서 이더리움 이제 ZK EVM을 테스트넷을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좀 더 이더리움 쓰기 매우 좋아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 폴리곤은 사실 화려한 파트너십도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중 우리가 잘 아는 회사 디즈니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에서 디지털 수집품을 개발하고 있다. 자, 사실 디즈니는 매년 그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을 좀 운영을 하고 있죠. 좀 본인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초기 스타트업에 약간 좀 같이 뭔가를 해보자 이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6개 기업 중 유일하게 블록체인 업체 중에 선택받은 곳이 폴리곤입니다. 자, 디즈니뿐 아니라 스타벅스, 인스타그램, 뉴뱅크, 레딧, 드래프트킹, 로빈훗, 이게 하나하나가 정말 엄청난 기업들인데요. 여기에서 다 지금 파트너십을 맺고 같이 뭔가 개발을 하고 있죠. 자, 투자은행, 월가의 은행, 번스타인은 폴리곤이 웹3 부문에서 가장 유력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좀 더 살펴보면
웹 3.0 부문 제왕은 폴리곤이다. 찬사를 나타내고 있죠. 자, 여기에서 실제로 미국 초대형 커뮤니티 레딧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NFT를 발행했는데 그러면서 폴리곤 NFT 거래량이 한 달 동안 770%가 증가했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메타, 이게 지난주 작년 11월입니다. 자, 메타에서 그 인스타그램에서 폴리곤 기반 NFT를 생성시키고 판매하는 툴킷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죠. 그래서 폴리곤이 갑자기 이틀 만에 30% 오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한계점, 단점은 뭐냐? 결국은 이더리움에 의존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장기적으로 솔루션이 될 수는 없다. 왜냐? 이더리움이 더 빨라지고 더 저렴해지고 쓰기 편해지면 사람들은 폴리곤을 쓰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맞는 말입니다. 이제 다만 지금 그 레이어 2 확장 솔루션 ZK, 이게 영지식 말씀드렸죠. ZK 롤업 그 개발 프로젝트를 다수 이렇게 인수를 해서 솔루션을 구축하고 있죠. 장기적으로 웹2 수준의 확장성을 가진 플랫폼이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더리움 가상 머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더리움으로 호환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예전에는 이더리움을 잠식하는 거 아니냐, 그 폴리곤이 너무나 이제 활성화되면 이더리움 사람들이 안 쓰기 때문에 라고 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이더리움 생태계가 점점 커지는 효과를 낳기 때문에 폴리곤이 잘 되면 이더리움도 성공한다. 지금은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7번째는 결제와 송금 부문인데요. 단연 그 압도적인 두 개의 프로젝트는 리플과 스텔라입니다. 리플의 코인은 이제 XRP죠.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가장 큰 유망성이 있지만 동시에 투자자들, 특히 초보자들은 투자하기 정말 어려운 코인, 바로 XRP입니다. 이유는 다들 아시니까 생략합니다. 자, 뭐 간단히 제가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뭐 비슷비슷한 것 같지만, 자, 주 사용자는 XRP는 은행입니다. 자, CBDC 브릿지 통하죠. 자, CBDC를 이게 서로 브릿지는 뭐냐면요. 자, 디지털 달러를 디지털 파운드화로 바꾼다고 하면 그 중간에 뭔가 매개체가 있어야죠. 어차피 이게 전자기 때문에, 자, 디지털 달러를 XRP로 바꿔놨다가 송금을 시키죠. 그 XRP를 그 현지 어떤 법정 화폐, 뭐 디지털 원화로 바꾸든 디지털 위안화로 바꿀 때 쓰이는 것, 이게 XRP입니다. 자, 중앙형 블록체인이죠. 디플레이션 화폐입니다. 디플레이션은 점점 화폐 발행량이 조금씩 줄어든다는 얘기가 됩니다. 2012년 제드 맥칼렙이 창업을 했죠. 자, 이에 반면에 스텔라는 주 사용자가 은행이 아니라 일반인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씁니다. 그리고 CBDC를 그 위에다가 그냥 발행을 해요. 그러니까 발행하는 플랫폼이죠. 뭐 XRP 위에도 물론 뭔가 발행을 할 수 있지만 스텔라와 조금 이렇게 쓰임새가 다르다 보시면 됩니다. 이건 이제 분산형 블록체인입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화폐죠. 자, 이게 지금 오타인데요. 2014년 제드 맥칼렙이 창업을 했습니다. 둘 다 제드 맥칼렙이 창업을 했다는 건 공통점입니다. 어떤 사람은 리플의 이번 지금 SEC와 그 소송에서 리플이 이길 것이다. 자, 어떤 사람은 SEC가 이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과는 정말 아무도 모르겠죠. 근데 코빗의 리서치 센터장 정성문 대표가 뭐라고 하냐, 이 투자자들이 희망 회로를 막 이걸 돌리다 보면 현실과 동떨어질 수가 있다. 우리가 리플이 패소할 가능성을 그래서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제 리플이 혹시 지더라도 벌금을 좀 조율하고 본사를 뭐 해외로 옮기겠죠. 이런 대응 방안들이 있고 실제로 쓰임새가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뭐 무조건적인 악재는 아닐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우리 바람대로 뭐 합의를 하거나 승소를 한다면 이게 뭐 베스트입니다. 하지만 리플이 만약에 패소를 한다면 어떨까요? 그때 순간적으로 급락할 수 있습니다. 자, 그때 주울 수 있는 용기가 있는 분은 글쎄요, 그때를 한번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 듭니다. 자, 8번째 오라클 부문입니다. 자, 오라클이 뭐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어쨌든 오라클 부문의 대장주 체인링크입니다. 자, 오라클이 뭐냐? 그 어떤 블록체인은 사실
그 안에 누군가 그 정확한 정보를 잘 집어 넣어줘야죠. 그게 의료 정보건, 뭐 금융 정보건, 날씨 정보건, 그것들을 잘 블록체인 상에 잘 집어 넣어야 그것이 잘 이렇게 유통이 되겠죠. 넣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을 담당하는 게 바로 체인링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오라클 부문에 뭐 여러 가지 프로토콜이 있긴 한데요. 압도적인 1위가 체인링크고요. 2위가 밴드 프로토콜이라고 있습니다. 뭐 근데 차이가 좀 크죠. 이제 9번째입니다. 물류와 유통 부문인데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V체인이라고 있습니다. 자, 얼마 전 기사네요. 그 삼성중공업에서 V체인의 토르를 활용해서 선박 사이버 보안 기술을 개발했다. 자, V체인이 서플라이 미 캐피털과 파트너십을 맺었다. 이게 지금 재고 수익화 시스템을 개발했다. 자, 또 미국 물류 소프트웨어와 파트너십을 맺었다. 물류와 유통 부분에서 좀 많이 쓰이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팀 드레이퍼, 이제 미국의 그 억만장자 투자자죠. 여기에서는 일단 그 초기 V체인의 투자자이기도 하고요. 자, 여기에서 V체인과 협력해서 웹3 창업자를 교육을 시키고 있다. 자, V체인이 원래는 이제 본사가 싱가포르에 있습니다. 뭐 약간 중국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어쨌든 싱가포르에 있는데 유럽 쪽에도 본부를 하나 설립을 했네요. 자, 여기서부터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중국 정부 기관이 V체인의 전기 장비 관련 표준 관련 인증서를 발급했다. 정확히는 중국 표준화 협회네요. 자, 여기에서 어떤 인증서를 발급했죠. 사실 뭐 인증서는 저희가 뭐 종이로 발급을 했죠. 근데 이거를 그 블록체인 상으로 발급을 하면 누구든지 그 인증서를 뭐 관리 감독하기도 확인하기가 훨씬 더 편해지죠. 자, 중국 정부의 규제 강화 속에서도 V체인이 정부 기관으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았다. 자, 이게 지금 저는 의미가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자, V체인의 파트너십을 조금 나타내 본 건데요. 뭐 저희가 좀 아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패션 부문의 그 루이비통 뭐 회사죠. LVMH, 뭐 H&M 이런 기업이 있고요. 말 그대로 물류는 뭐 DHL 보실 수가 있고, 중국에 있는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중국의 국영 통신사 차이나 유니콤이 있고요. 일본의 도코모도 들어가 있네요. 자, 여기 보시면 뭐 AWS, 뭐 아마존도 있고요. BMW, 또 르노 같은 자동차 회사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물류와 인증과 어떤 그 진짜냐 아지냐 어떤 그 뭐 음식도 유통되는 과정을 투명하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쪽에 특화된 게 바로 V체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차이나 애니모 동물 뭐 보건과 음식 안전 협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여러 개 기업 중에 V체인이 들어가 있죠. 자, 중국에서 아시다시피 가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뭐 음식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V체인의 물류 그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이 음식이 어디서부터 왔고 어떻게 유통이 되고 있는지를 증명을 해낼 수가 있죠. 그래야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물건을 살 수가 있겠죠. 자, V체인이 그 올리브 기름 산업 이 지금 중국에서 뜨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 재작년이네요. 벌써 재작년 기사지만 올리브 기름 어떤 산업에서 투명성을 가져오기 위해서 지금 파트너를 맺었다. V체인은 유독 중국의 국영기업, 협단체 그리고 공공기관과의 파트너십이 많습니다. 그것은 사실 뭐 지금 중국이 얼마나 그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는 것 대비했을 때 매우 큰 호재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자, 중국계에 이어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중국계 거래소인 바이낸스, 후오비에는 상장이 되어 있지만 미국의 주요 거래소, 뭐 코인베이스건 제미니건 사실 V체인이 들어갈 법도 한데 시가총액이 뭐 낮지 않습니다. 근데 미국에는 상장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좀 신기하죠? 제가 이전에 좀 추천을 많이 이제 드렸던 개인적으로 추매를 고려하고 있는 코인들 이렇게 도표로 좀 나타내 봤습니다. 만약에 저한테 이제 물으신다면 여기서 딱 2개만 골라봐라. 이제 제가 사실은 거의 다 이제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조금 더 샀으면 하는 거는 샌드박스와 폴리건 지금 2개 정도 지금 좀 집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투자의 성공 비결이 결국 무엇이냐? 뭐 다 알죠. 낮게 사서 비싸게 팔면 됩니다. 지금 낮게 사는 영역 저는 어느 정도 지금 진입을 했다고 보고요. 뭐 어떤 분들 이런 얘기 하십니다. 사는 건 기술이고 파는 건 예술이다. 사는 것도 굉장히 어렵죠. 하지만 파는 것은 더 어렵다라는 생각도 들죠. 자, 근데 투자 성공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생존입니다. 생존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같은 시기에는 보수적으로 투자 전략을 짜는 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내 생각대로 안 될 가능성이 있고요. 정말 이게 다 정말 무너져. 뭐 FTX 누군가 뭐 예상을 했습니까? 그런 사태를 대비해서 조금은 보수적으로 비트나 이더를 어느 정도 담고 그 중에 알트들은 공부를 많이 하신 다음에 그 확신만큼 좀 담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또 긴 시간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